그래서 전라도의 인구가 다 죽으면 누가 들어간다? 바로 중국인입니다. 이게 제가 뭐 그냥 막 그 중국에 대한 혐오 발언이 아니라 다 근거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자. 어디 보자. 여기다가 동북공정, 여러분이 직접 치면 돼요. 동북공정. 그 화면 나가나요? 네. 백제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백제까지 중국의 역사에 집어넣습니다. 백제까지. 그래서 보세요. 밑에 부여, 고구려, 백제, 발해, 거란 다 중국의 역사로 집어넣어요. 저게 왜 중국의 역사야? 우리의 역사지? 여러분, 고구려, 백제, 부여, 발해는 한국의 역사죠? 거란도 한국의 역사입니다. 거란이 한국의 역사에 포함될 수 없다면 거란은 몽골의 역사로 들어가야 돼요. 네. 거란을 한국사에 집어넣을 수 없다면 몽골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예요. 절대 중국은 여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얘들 이런 식으로 공작을 한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왜 백제가 저기에 들어가 있느냐? 그 대륙 백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제라는 나라가요. 시작은 중원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제라는 땅이 산동반도, 청도 있는 데 있죠? 그쪽서부터 해서 양자강 북부 일대, 그 다음에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쪽 거기, 그 다음에 일본 열도예요. 그래서 그 백제는 거대한 해상 왕국으로 성장했던 나라입니다. 일종의 동북아시아의 로마 제국 같은 나라예요. 카르타고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나라였어요. 그랬는데 광개토대왕 때 요서 지역에 있던, 즉 산동반도서부터 양자강 북부 지역까지 있었던 그 지역에 백제 영토가 광개토대왕에서 개박살이 나죠. 고구려한테 뺏겼다는 소리입니다. 고구려가 거기까지 진출했다고. 예? 그러면서 백제의 영토가 중국 쪽 지역을 잃어버리면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로 축소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백제의 국운이 한 번 꺾였다고요. 그걸 다시 부활시키려던 게 성왕 때고, 물론 그것도 결국 꺾이죠. 꺾이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상하이에 있을 때, 상하이에 가면 삼조고가 있었습니다. 그 유적지에 가면, 저거 삼조고인데?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문양이.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역사를 연구하지 않을 때니까 뭔지 몰랐어요. 야,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그냥 이러고 지나만 돼서 제가 조금만 관심 있어서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이게 딱 보면 저거 한국의 문양인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냥 관광지라, 그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걔네 전통 물건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백제 문영왕릉과 비슷한 무덤의 양식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많아요, 중국에. 왜 많으냐? 거기가 원래 백제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백제 중심지가 한반도로 옮겨온 거는 광개토대왕 이후예요. 왜? 개박살 나면서 힘이 약화되면서 일로 몰려왔다고. 예.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백제사까지도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왜냐? 안 그러면은 대륙 백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산동반도 쪽에 있는 산정반도와 그 다음에 그 양자강 북부 지역에 있는 백제의 문영왕릉이나 추정된 무덤과 동일한 양식의 무덤들을 설명을 하려면요, 그냥 백제까지 중국사에 포함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백제가 중원 지역까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머리 아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춘추 전국시대 때 무덤의 양식을 베꼈대요. 미친놈이죠. 춘추 전국시대 때는요, 문나라, 은나라,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주나라가 지배했었던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후가 존재했죠. 제후는 왕이 아니에요. 제후가 무슨 그런 고분을 씁니까? 그건 왕이 쓰는 거지. 응? 계급이 있잖아요, 계급. 제후의 무덤이 아니라고 왕의 무덤이지. 그렇다면 춘추전국 시대 때 제후의 땅의 지역에서 왜 왕의 무덤이 발견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예. 거기는 동이족의 영역이에요, 동이족. 즉 중국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그거를 덮기 위해서 백제사까지 흡수하는 거죠. 근데 등신같이 우리나라 제야사학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도 안 해요. 왜 안 해? 물론 전 그 이유를 압니다. 우리나라의 제야사학자들이 문재인을 몰빵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017년도에 고대사 관련된 강의를 할 때 그 사람들하고 척을 지게 됐죠. 왜? 말이 다르거든. 나는 중국을 비판적으로 봤기 때문에 문재인을 비판하는데 제야사학자들은 문재인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이 집권을 하면은 우리의 고대사를 복원시키고 친일사학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동참을 했었죠. 결과는 뭐죠? 이용만 당했지. 이번에 새로 만든다고 했던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 고대사 포함됐습니까? 포함 안 시켰죠? 왜? 좌파들도요, 고대사 관심 없어요. 걔네들의 그 역사를 바꾸는 바른 역사라고 소위 얘기하는 관심은 근대사입니다. 빨갱이를 애국자로 바꾸는 작업.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고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2017년도 그 이전부터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춘천에 세계 최대의 고인돌 유적지가 발견된 거.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해볼까?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춘천 고인돌. 나오네. 레고랜드 고인돌. 그렇지. 자, 이겁니다.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계 최대 규모랍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고인돌이 발견됐습니다. 자, 근데 이 고인돌 유적을 박근혜 대통령 때에 우파들은 친일파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레고랜드를 이 춘천 고인돌 유적지를 훼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집권을 하면은 이것을 바로잡고 우리 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게 이거를 자기네들이 선거에서 밀어준다는 얘기를 했다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 하지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쟤네들은 친중파예요. 중국의 개라고. 그리고 문재인은 저기 중국 그 위키피디아 같은 그 정보 있잖아요. 그걸 뭐라더라? 바이두 백과사전에 보면은 조선족으로 나옵니다. 한국인이 아니에요. 이승만, 박정희는 한국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문재인은 조선족으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선인인가 조선족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애국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 고인돌 레고랜드 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바꿀 계획이 전혀 없어요. 반중 친미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반중 친미 반중 친미 반중하라고 시종 일관 반중이에요. 중국 놈들 답이 나와 있는데 죽어도 반중을 안 해. 반중 친미하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젠다가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중 친미 안 해? 반중 친미 해? 근데 왜 여러분들은 반중 친미 안 하세요? 반중이야.